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도 수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자, 우선 2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수를 미지수로 놓고 주어진 조건에 맞따라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죠. 됐나요? 이때 미지수로 놓는 건 보통 우리가 뭐로 놔요? x로 놓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x로 설정을 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문제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차가 5인 두 자연수의 곱이 126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를 x라고 표현을 하면 차가 5라고 했으니까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5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하나를 x라고 두고 다른 하나 x 마이너스 5라고 두고 싶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x 플러스 4라고 하고 싶은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나타내 주는 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니까 나는 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때 두 자연수의 곱 x와 x 플러스 5를 곱했더니 126이 나와준대요. 자, 그럼 전개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26은 0이 나오죠? 자, 근데 5 차이 나게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눈에 딱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3, 42, 6, 7에 42. 얘가 됐나요? 얘도 2하고 3. 그러면 9 곱하기 14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5 차이 나죠? 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14랑 9, x 마이너스. 됐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4, x 마이너스 9는 0이 되고요. 결국 x는 마이너스 14 또는 x는 9가 나와줍니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9가 되어야 하고요. 그쵸? 그러면 하나는 9고 하나는 14였다. 됐나요? 자, 그럼 이 두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9 더하기 14는 23이라는 답이 나와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도 연속하는 수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좀 들어줄게요. 첫 번째, 일단은 연속하는 수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미지수를 정하고 2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종류를 몇 개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연속하는 두 정수, 그 다음 두 번째, 연속하는 세 정수, 위에 건 2개고 밑에 건 3개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연속하는 두 짝수. 마지막 네 번째는 뭐 하겠어요? 연속하는 두 홀수.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선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한다면 우리 연속하는 두 정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거나 1하고 2 또는 2하고 3, 3하고 4. 얘들은 각각 하나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하나를 x라고 설정을 하면 또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1로 설정을 하면 돼요. 당연히 하나를 x-1, 하나를 x로 설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인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속하는 세정수라고 한다면 하나를 x 플러스 1, 그 다음은 x 플러스 2가 나와줄 거예요. 근데 얘 말고도 만약에 가운데 수를 x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이고 그 전의 수는 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얘가 조금 계산이 편해요. 특히 세 정수의 합이 어떤
값으로 주어졌을 때 얘네 셋을 더하게 되면 그냥 3x가 돼서 계산이 조금 편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되어 있죠? 자, 짝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2, 4, 4, 6, 6, 8 2씩 차이가 나죠? 맞나요? 그래서 하나를 x, 그 다음 다른 하나를 x 플러스 2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단 이때 x는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번엔 홀수. 홀수도 마찬가지 두 개 차이가 나는데 단 x는 홀수가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3번과 4번의 차이는 미지수로 설정한 x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문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두 정수의 제곱의 합이 145라고 합니다. 자,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x 플러스 1로 설정을 합시다. 이래 놓고 두 정수의 제곱의 합,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게 145. 됐나요? 자, 이제 전개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145. 따라왔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2x제곱 플러스 2x 145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44는 빵. 이 상태에서 양변 2로 나누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8, 9, 72죠? 마이너스 플러스. 됐나요? x 결국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9는 0이 되면서 결국 x가 8 또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자, 근데 정수 조건에 어긋나질 않아요. 8도 그렇고 마이너스 9도 그렇고. 자, 그럼 x가 8이었다면 x 플러스 1은 9가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9였다면 x 플러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 두 정수의 곱은 물어봤죠? 그럼 얘네 둘을 곱하면 72가 나오고요. 얘네 둘일 때도 마찬가지 곱해주면 72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똑같죠. 답은 3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두 개가 다 답인 거예요. 알겠죠? 조건에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 2차 방정식의 활용에 실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것을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겠죠? 그쵸? 그 다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1번이라고 좀 써줄까요? 1번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설정.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세우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2차 방정식을 풉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조건에 맞는 문제의 뜻에 맞는 해를 구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문제로 풀어줄 거예요. 말은 쉽지. 그쵸?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활용인데 문제만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선생님은 휴게소에서 한 봉지에 26개씩 들어있는 호두과자를 5봉지 샀다고 합니다. 이 호두과자를 남김없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한 학생이 받은 호두과자의 개수가 전체 학생 수보다 3만큼 작았다고 해요. 이때 전체 학생 수는 몇이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한 봉지에 26개씩 들어있는데 5봉지가 있다는 얘기는 호두과자의 총 개수가
26 곱하기 5가 되면서 6, 5, 30에 5, 20, 130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호두과자의 개수와 전체 학생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에게 나누어준 호두과자의 개수들이 전부 다 같다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 학생 수를 x라고 설정을 할 거고요. 우리가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 학생에게 나누어준 호두과자 개수. 얘는 전체 학생 수보다 3개가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x-3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x명에게 x-3개씩 다 나누어 주면 130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2차 방정식 세웠고 얘도 지금 보면 둘이 3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를 13, 얘를 10이라고 봐버리면 문제가 그냥 풀리죠.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13명이 됩니다. 물론 분배 법칙해서 전개해주고 이항해서 인수분해를 해줘도 되죠. 어차피 똑같은 방법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x가 13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학생이 마이너스 10명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3명. 요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한 학생에게 나누어준 호두과자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13에서 3을 뺀 1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